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는 268만원, 개인 기준으로는 165만원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봤어요. 최근에 오셨던 분들에게 부부 생활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300 이하로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니까 지금 물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가 400만원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5년 정도 이런 은퇴자들 대상으로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담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세미나까지 포함하면 진짜 몇몇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들의 홀로서기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가능한 빨리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찾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은퇴 후에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6가지 방법으로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재취업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많은 은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내가 계속 100만 원을 버는 하는 3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상가들이 4% 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4%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3억짜리 상가에서 월 세전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3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60대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남편은 이제 퇴직한 지 3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은 건물 경비와 이제 청소를 같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이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계셨다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세후로 월 16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분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분은 파트타임으로 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월 1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안 해본 일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합이 260만 원을 버는 거죠. 남편은 160, 아내는 100만 원. 자, 그러면 이 260만 원을 번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쉽게 얘기해서요, 8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8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물론 이제 케바케이지만 대체로 250만 원 전후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8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편분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130만 원이 좀 넘나 봐요. 그러면 지금 260만 원하고 한 130만 원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은퇴와 노후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영업 창업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능하면 무자본, 소자본 창업 또는 내가 확실하게 경쟁 우위에 있는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준비 없는 창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압니다. 네,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2020년도 뉴스인데요. 600만 자영업자 5년 내 폐업률이 90%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즉 자영업자의 생존율, 성공률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생존율이 1%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이 창업하면 1명 살아남는 그런 자영업자 시장입니다. 절대로 준비 없는 그런 창업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올해 60대 중반입니다. 남편께서 5년 전에 직장 퇴직 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왼쪽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남편 사고로 받은 보상금 이제 4천만 원이 있었고요. 부천에서 살고 계셨는데 오래된 다세주택, 조그만 주택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 주택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7천만 원, 그죠? 여기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확보한 7천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사시는 부천에서 고시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있어요. 비용을 다 제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7천만 원을 가지고 고시원 창업을 했다. 제가 이분이 창업하는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고 지금은 안정되게 매달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와, 저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7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해냈습니다. 절실함이 현실로 만들어준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단시간 내에는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잉클에 5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잉클에 강사로 왔을 때 이분이 어떻게 블로그로서 돈을 벌게 됐는지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남편의 회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항상 불안했다고 해요. 남편이 퇴직하게 되면 아직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애들도 더 키워야 되고 심지어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여성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없었어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보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블로그 강의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2년가량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를 배우고 글을 쓰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로그 운영 그리고 광고 수입으로요, 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2년 넘게 치열하게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게 된 그 방법과 노하우를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수입이 약 150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블로그 운영 수입 또 강의 수입으로 매달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도전하기 위해서 촬영과 편집을 공부 중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실천한다고 하면 이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은퇴 전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인이 무엇일지 찾아보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재테크입니다. 근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넘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남성분은요,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서 해장국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한 3억 정도 들여서 창업을 했다고 해요. 좀 많이 돈이 들어갔죠. 초반에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소문도 나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그럭저럭 돈을 잘 벌었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이 해장국집보다 훨씬 큰 대형 해장국집이 들어오면서 1년 만에 접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니까 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 다시는 자영업 창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경매였어요. 이제 막연하게 한번 경매를 통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 보면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도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남은 돈 이 5천만 원을 가지고요, 학원 다니는 돈도 아끼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서 경매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궁죽통이라고 했죠. 궁하면 통한다고. 이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정말 치열하게 한 3년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대출이자를 빼고요, 월 평균 500만 원 수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표는요, 앞으로 3년 이내에 월 평균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100% 될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다운사이징입니다. 7년 전에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6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 이 부부를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고 군자산 합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 창업이죠. 뭐 경험이 없으시니까 3번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8억의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 남은 자산은 본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 달랑 한 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세는 5억 정도였어요. 이 상태에서 저에게 상담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긴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방향은요, 바로 그 부부의 고향인 영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영천에 있는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요, 시세를 보니 1억 7천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꼬마 건물을 샀는데요, 대출을 3억을 받아서 샀어요. 당시 6억 1천이었는데 대출을 3억 받아서 2층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자, 이 상가에서는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매달 25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기타 비용 제하고 실제 임대 소득은 250만 원. 자, 그리고 1년 뒤에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한 13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약 3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평생 살 내 집, 그리고 매달 무노동으로 생기는 임대 수입, 그리고 국민연금 한 380만 원 생활비를 확보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올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원래 공시가격 9억까지였는데 12억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형식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 3억 원짜리 집을 나이가 65세인 분이 받게 된다고 하면 받는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7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65세에 받는 거고, 내가 5년 정도 뒤인 70세부터 받으면 월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이 거의 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세가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72세인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받게 되면 약 2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83만 원이 아니라 개정 후에는 3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세가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34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노후를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자영업, 직업인, 재테크,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다 기억나시죠? 물론 여기서 딱 하나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셔도 되고, 다운사이징 하면서 직업인이 돼도 되고, 그죠?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 하면 돈 걱정 없는 아주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나가실 때 주차비가 안 나가도록 저희가 등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차를 갖고 오셨냐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젊은 30, 40대 분들은 거의 대체로 차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데,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나갈 때 항상 고민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내 차로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왜냐하면 젊었을 때야 운전하는 게 재미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운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런 교통체증의 걱정, 또 나가면 주차하기 힘들 텐데 이런 고민 있잖아요. 또 뭐가 부담이 되죠? 네, 주차비. 요즘 뭐 10분에 1,000원, 2,000원 하는 데들 있어요. 한두 시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또 지인이나 친구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고민 때문에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차로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7, 80%는 내 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네, 자동차 소유 시에 매달 나가는 지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찾아봤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고 변동비로 나가는 게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약 78만 원, 그러니까 매달 78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어떤 분은 한 달 유류비, 기름값만으로도 뭐 7, 80씩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가는 이제 고정비가 있잖아요. 고정비는 차량 할부금, 또 보험료, 세금, 요것이 월 24만 8천 원 정도 나가고요. 변동비, 연료비, 유지비, 통행료, 주차료, 기타 이런 게 한 53만 원. 그래서 월 고정비, 그다음 변동비 합쳐서 78만 원 정도 됐는데, 뭐 이러다가 뭐 딱지 한두 번 떼고 대리 한두 번 부르고 이러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나가는 지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는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계적으로 보면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를 한번 봤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나와 있긴 한데 매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죠. 네. 노인 운전자의 이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다치는 걸 넘어서 사망사고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50대 중반 은퇴 시점에 소득이 끊기니까 차를 팔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이제 차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차를 팔고 나서 너무나 내 생활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아졌을까요?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절약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퇴 시점에는요, 가능한 빚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통계청 통계인데요, 매년, 그죠? 매년 오히려 평균 대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개인 사업자 부채가 평균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보면 4, 5, 60대가 대출 비율이 가장 많아요. 또 70대 이상도 보시는 것처럼 대출 비율이 꽤 큽니다. 자, 이렇게 40대, 50대 초중반까지 괜찮겠지만 우리가 50대 중반 이후에 은퇴 시점에는 이 대출이 매달 나가는 이자인데 원금까지 같이 낸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소득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소득이 없을 땐 이 빚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차를 팔아서 차에 나가는 이런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줄어지는 것만큼 그걸 빚으로 빨리 갚는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출이 절약돼서 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해진다입니다. 건강해진다. 네, 우리가 이제 중노년의 건강을 위한 최고 운동 무엇일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걷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생와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네. 자, 우리가 차가 없으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얻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많이 걷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문장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우리가 이제 50대, 60대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몸만 건강한다 하면 뭐든지 하고 싶고 또 해낼 수가 있는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할 수가 없죠. 적어도 50대, 60대 이후에는 돈 많은 거, 또 명예를 갖고 있는 거, 이것보다 건강한 게 가장 부럽지 않은가요? 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차를 팔고 많이 걸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차가 없어져서 대신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서 뭔가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조금은 불편한 대신 내가 시간을 갖게 되죠.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대요. 2022년도에. 근데 이분이 2021년도에도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원래 가지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떨어지고 나서 차를 집에 놔두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붙었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또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차를 팔고 나서 조금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얻는 게 있죠. 네, 지출을 절약해서 돈을 좀 더 빨리 모으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 개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차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도심이 아니라 뭐 경기권, 대중교통에서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가족 중에 좀 불편한 분이 있어서 꼭 내 차로 이동해야 되는 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기량이 작은 차로 줄이자입니다. 네. 경차이죠, 경차. 경차 몰면 일반 차에 비해서 한 거의 절반 이하로 비용이 줄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00cc를 몰다가 1000cc 정도로 줄이면요, 유지 비용도 절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뭐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좀 줄여서 매달 60만 원의 자동차 유지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을 경차나 아니면 뭐 2000cc를 몰다가 1000cc로 줄이게 되면 비용이 한 30만 원으로 줄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60만 원 매달 나가다가 30만 원이 나가게 되면 3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요. 은퇴자들이 은퇴 시점에 월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많이 투자하잖아요. 자, 여기 이 오피스텔 중에 이 한 세대 보통 이게 이제 1억이라고 하면, 1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 4% 전후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33, 4만 원인데 세후에 월 수입은 한 30만 원 정도 되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2000cc에서 1000cc 줄여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죠? 30만 원만 줄여도 내가 오피스텔 1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반대로 말하면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버는 게 30만 원 정도만 돼도 1억짜리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74세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을 받았지만 신체 마비가 왔다. 6개월간 병원비만 3천만 원이 들었다. 장남에게 연락했으나 돈이 없다는 야멸찬 답이 들어왔다. 빈털터리였던 이 씨는 장남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사연은요, 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연이 아주 일부분이니까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절에 가서 제가 뒷모습을 찍은 건데요. 올해 83살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는 9살이 나요. 예전에는 이 정도 나이 차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죠. 네, 저희 어머니는 남편 없이 15년 이상을 혼자 살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에 나가 보시면 지금 다 80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남편이 없는 분들이 열에 8 이상이 됩니다. 즉 80% 이상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랑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지만, 홀로 살고 있는 여성들, 그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노후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보다 여성이 오래 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대 수명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녹색은 여성입니다. 86.6세까지 평균 수명이에요. 남성은 80.6세, 6살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1970년대에는 여성이 65세였는데 86세로 20년 이상이 더 수명이 길어졌어요. 남성도 70년대에는 58살인데 지금은 80세. 네. 역시 20년 이상 증가했죠. 앞으로 이게 계속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이상 오래 삽니다. 그런데 부부 나이 차이가 보통 4살 전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몸이 건강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몸이 아프면 정말 이건 재앙이죠. 자, 그럼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150 정도 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 네, 지금 물가 기준으로도 1억 8천이 있어야 남편 돌아가신 후에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요. 자,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다양한 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 기사 한번 볼까요? 여성 노인이 빈곤에 더 취약, 일자리 적고 연금 가입률 낮아, 이렇게 돼 있죠. 자, OECD 노인 빈곤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한국에서 남성하고 여성 중에 여성이 훨씬 더 빈곤율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래 사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소득이 없는 것도 하나죠. 요즘이야 남녀 구분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저희 부모 세대, 또 저희 세대만 해도 남성이 경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남성과 여성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남성의 연봉이 더 많았어요. 일을 하는 기간도 더 많았고, 그래서 여성은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에 있어서 남성보다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여성이 노후에 의료비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려 2배나 더 들어간다고 해요. 자,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캡처해봤는데요, 한국 여성 남성보다 오래 살긴 하지만 뭐가 문제죠? 네, 더 많이 아프다. 여자 수명 더 길지만 자주 골골하는 이유는,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남성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 자주 아픈 것으로 나타났다. 자, 좀 추상적이죠. 얼마나 더 아플지 통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5세 이후에 남성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성은 그 2배인 1600만 원, 즉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2배 더 많이 아프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년에 혼자 남겨진 아내는요, 타인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은 먼저 갔고, 이때 돌봄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안 해주면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성의 노후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후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노후 준비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사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각종 연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노후 의료비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여성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는 꼭 한번 챙겨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을수록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뉴스 기사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 기간부터 늘리자, 이런 제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 가입제도 활용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만 원씩 20년간 납입하면 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배인 18만 원씩, 그죠? 금액은 2배인데 그럼 기간은 10년, 절반으로 줄죠. 내는 금액은 똑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납입 기간이 길면 수령액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가입 경험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가입 제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의무 가입 대상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난 가입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 가입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앞에 이미 가입은 만 60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오히려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이걸 이용하냐면, 내가 만 60세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노령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그걸 채우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필요해요. 최소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2년, 3년을 냈어요. 그러면 7년, 8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7년, 8년치를 한 방에 목돈으로 납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의 기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것도 상황이 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증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15년가량 상담하면서 미리 증여해서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분들을 수백 명을 봤습니다. 진짜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2-3명 중에 1명인 것 같아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증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년, 7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100년을 살아야 돼요. 증여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식에게 돈 다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되면 상속 빈곤층이 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06년도에는 부모를 모셔야겠다, 부양해야겠다라는 분들이 63%.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2012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33%, 100명 중에 33명. 자,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면 지금은 한 10%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부모를 부양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1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모 씨가 1998년 숨진 남편에게서 받은 유일한 상속 재산은 2층짜리 집 한 채였다. 3남매를 둔 이 씨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가 고생하며 사는 장남 문모 씨가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도매업을 하는 장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려고 10년간 지하 골방에서 모자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두 자녀를 설득해서 집을 장남에게 주기로 했대요. 자, 14년 뒤 2012년에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을 받았지만 신체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6개월간 병원비만 3천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장남, 재산을 다 물려줬잖아요. 장남 문 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돈이 없다는 야멸찬 답이 돌아왔다. 자,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6년 정도 더 길다고 했죠. 나이 차이도 4살 정도 되다 보니 보통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이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갑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80이 대부분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로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프지만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느 순간에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때 자식들이 해줄까요?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자식들은 1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돌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돌봄 도움이 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충분히 가지고 죽는 날까지 징여하지 않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제가 일본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요, 일본은 이 돌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설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하면 노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증여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 제도 이제 많이 아시죠? 이것은 내가 노후에 자금이 없고 재산은 집 한 채 달랑일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연금은요, 내가 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에서 보장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주거, 집과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또 노령연금도 지금 30만 원 내외 되잖아요.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소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억에 의해서는 절대로 증여 안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증여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영상 자료를 포함한 많은 마인드맵 자료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다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